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대표원장 정현익입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할 주제는 쌍꺼풀 수술하면 많은 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쌍꺼풀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워지냐, 메모를 해야 자연스러워지냐, 절개를 해야 자연스러워지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런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하면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매몰법, 절개법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도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매몰법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좀 편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술 방법을 좀 간략화시키고 비록 좀 약한 유착이긴 하지만 쌍꺼풀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유착을 만들어주는 술기를 좀 최소화시킨 이런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몰 방법으로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들의 조건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분들, 좀 풀리거나 쉽게 느슨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절개법의 경우는 눈꺼풀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하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술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세부 술기들, 예를 들어 피부가 남으면 피부를 잘라낸다거나 남는 지방이나 근육 조직을 제거한다거나 쌍꺼풀 유착을 만들 때도 좀 더 제대로 된 위치에 명확한 쌍꺼풀 유착을 만든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술기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하는 것을 절개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쌍꺼풀 라인을 결정하는 그 인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자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때 쌍꺼풀의 높이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환자분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쌍꺼풀 라인이 실제 만든 것과 다르게 보일 수가 있죠.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마 근육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마 근육을 쓰면서 피부가 좀 들쳐지죠. 그러면서 쌍꺼풀이 이 원래 만들어진 위치보다 좀 더 높게 노출이 되기도 해요. 환자분들께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쌍꺼풀 높이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주위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근육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 골격의 구조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함몰 아니냐 돌출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레벨로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그 느낌이나 표현되는 높이가 다르기도 해요. 그리고 동일한 환자분이라도 양쪽 구조가 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쪽 구조의 차이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에 따라서 눈썹이랑 눈 사이 공간, 이 너비에 따라서 사실 어떤 라인이 더 적합한지, 라인을 높였을 때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라인을 높여도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마다 다른 그 피부양이 만약에 많은 분들은 우리가 쌍꺼풀 높이를 어느 정도 잡아도 쌍꺼풀이 노출이 안 되겠죠. 적절한 정도의 피부 절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피부양에 따라서도 연관을 받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쌍꺼풀 라인을 설정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쌍꺼풀 높이만 설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 얼굴 구조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게 노출이 되는 쌍꺼풀 라인의 높이가 있거든요. 그 높이를 잘 설정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가능하죠.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들도 자연스러운 형태의 쌍꺼풀을 만드는 것을 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진 않죠. 왜냐면 이 수술 과정에서 조직이 좀 손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술기에 따라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분의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은 자연스러운 쌍꺼풀이라고 하면은 흉터가 많이 노출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흉터가 많이 노출되지 않으려면은 눈에 띄는 요소들, 예를 들어 함몰흉이라거나 아니면은 눈을 감았을 때도 이 흉터가 보인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눈꺼풀이 한 덩어리처럼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쌍꺼풀의 형태 관련돼 갖고 다이나믹 형태의 쌍꺼풀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 눈꺼풀 피부가 부드럽게 이완되고 당겨지면서 자연스러운 형태의 쌍꺼풀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죠. 눈 뜨는 힘이 약하면은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졸린 느낌이라고 하죠. 개슴츠레하게 눈을 뜬 느낌이 좀 더 부각돼 보이기도 해요. 그냥 단독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면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쌍꺼풀하고 나면 본인이 눈 뜨는 힘에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졸린 느낌이에요. 왜냐면 쌍꺼풀 있는 분이 눈을 살짝 개슴츠레 뜨면은 쌍꺼풀이 좀 두껍게 노출이 되거든요. 쌍꺼풀이 두꺼워질수록 그 졸린 느낌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그 안면 비대칭의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눈알의 위치가 다르거나 눈알의 깊이가 다를 수도 있고, 눈꺼풀과 눈 사이의 양쪽의 거리가 다를 수도 있고, 피부 양이 다를 수도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부분도 있고 컨트롤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컨트롤이 가능한 거라면은 피부의 양이라든지 쌍꺼풀의 높이, 이런 건 우리가 그 설정을 통해서 맞춰줄 수 있지만은 그 이외의 골격이나 눈알의 위치, 이런 거는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수술 중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깬 상태로 수술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양쪽 눈을 직접 비교해 가면서 양쪽의 그 비대칭 요소들을 조금씩 세부적으로 맞춰주고, 그 느낌이 가장 비슷한 교정 정도를 확인하고 수술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비대칭을 맞춰주려고 한다 해도 양쪽 그 비대칭이 완전히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